늙으면 사랑 따윈 끝났다 생각했죠. 그런데 노래 연습실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나정희입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이 떠나고 처음엔 정신없이 바빴어요. 장례 치르고 자식들 챙기고 사람들 인사받고 그 다음 해에는 자꾸만 눈물이 났죠. 그릇 하나를 들어도 남편 생각이 나고 식탁에 둘이 앉던 그 자리가 허전했어. 밥보다 눈물로 배를 채우던 날이 많았어요. 딸은 미국에서 연락이 뜸해졌고 아들은 바쁘단 핑계로 명절만 얼굴을 비춰요. 물론 그 아이들도 사는 게 벅찰 테죠.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엔 친구 명순이가 또 그러더군요. 정희야, 너도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 애들도 다 컸고 혼자 지내기엔 너무 무료하잖아. 혼자 지낸 시간이 너무 길면 누가 다가와도 먼저 움츠러들게 되더군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자꾸 남습니다. 사람은 정말 혼자 못 사는 걸까요? 봄이 끝나갑니다. 햇살은 한결 부드럽고 창밖나무엔 연두빛 잎들이 소리를 냅니다. 어디선가 찔레꽃 향기 같은 게 들이치고 동네 아이들은 반팔로 뛰어다닙니다. 당신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이 계절이 다녀가는 동안 나는 조용히 늙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나도 모르게 혼자 사는 건 익숙해졌지만 혼자 사는 마음엔 아직도 자꾸 먼지가 쌓여요. 괜찮다고 잘 산다고 다들 말하지만 가끔은 아무도 없는 식탁에 숟가락을 하나만 올리는 게 왠지 부끄러요. 어느 날 명순이가 나가서 좀 바람이라도 쐬자. 명순이는 자꾸 그렇게 말했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야. 정희야, 우리 노래 연습실이나 한번 가보자. 나는 처음엔 웃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노래냐고. 이 나이에 노래 배워서 뭐해. 근데 어느 날은 명순이가 그러더라고요. 노래는 못해도 가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흥이 난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작은 상가 3층 복도 끝에 있는 노래 연습실. 매일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서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다들 내 또래였고 누군가는 내 모습 같았고 누군가는 내가 될 수도 있을 모습 같았어요. 가사도 기억 안 나는 노래를 더듬어 부르다가 괜히 웃고 박자가 틀려서 민망해하면서도 다시 마이크를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인연을 만난 거죠. 그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회색 반팔 셔츠, 정리된 머리, 그리고 말이 없던 사람.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왔다 가는구나 했죠. 근데 어느 날 내 노래가 끝난 뒤 그가 조용히 박수를 쳐줬어요. 소리도 작았고 얼굴엔 표정도 없었는데 그 박수 한 번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이 부르던 노래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가사도 생소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이호철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가 처음 나를 바라본 그 눈빛을 기억한다. 정희야, 너 요즘 좀 살아났어. 명순이가 웃으며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요즘 네 보기 좋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져. 집에 불 꺼진 건 괜찮은데 내 마음에 불이 꺼지는 건 큰일이야. 좋다 생각하면 사람도 사귀어봐. 웃었어요. 나이 65에 무슨 사람을 만나느냐고. 내 삶은 이대로 조용하면 좋겠다고.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 마음에 불이 꺼지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어딘가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사랑 같은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괜찮겠다 싶어요. 저분도 여기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어. 그 사람 이름 이호철이래. 명순이가 귓속말로 알려줬다. 옆방 윤 여사님이랑 같은 성당 다닌다더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왔다나 봐. 이름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연습 끝나고 우연히 마주친 복도에서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부르신 노래 가사 좋네요.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상처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작게 웃었다. 잘 못 불렀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노래는 감정으로 부르는 거니까요. 그 말 참 이상하게 내 마음을 누군가 쓰다듬는 느낌이었다. 감정으로 부른다는 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시간에도 나처럼 무언가 비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노래보다 그 사람의 표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호철 씨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말 대신 표정이 말을 하고 있었다. 기분이 좋은 날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피곤한 날엔 커피를 2번 마시고 무슨 일이 있는 날엔 노래를 한 곡도 부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먼저 나가곤 했다. 그의 마음에 바람이 부는 날들이 있는 걸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혼자세요?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갔어요. 말이 참 짧고 조용했지만 그 짧은 말 안에 시간이 한참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저도 그래요. 나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들은 서로 닿아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간혹 같은 시간대에 연습실에 나갔다. 따로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 마주치는 일이 자연스럽게 잦아졌다. 나는 노래를 연습하는 척하며 그가 고른 곡을 엿보았고 그는 내가 헛기침 몇 번 하는 날이면 물을 내밀곤 했다. 이런 게 나이 들어서도 다시 누군가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어느 날 그가 처음 내게 말을 걸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났다는 걸 말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이호철 씨는 조용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내를 잃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말없는 시간 속에 감춰진 무게를 느꼈죠. 나도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이호철 씨는 아내와의 추억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결혼 생활 동안 쌓인 따뜻한 기억들과 갑작스러운 이별에 느낀 공허함을 말이다. 나도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이 떠난 후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때론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시간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 시간은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였을 것이다. 노래 연습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서서히 봄날의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친해지고 있었다. 길가의 나무잎들은 이미 연두빛으로 설렘을 말하고 있었죠. 정희 씨,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이호철 씨가 멋쩍게 웃으며 물었어요. 나는 잠시 머무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그런 초대에 익숙한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날은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작은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찌개 이야기, 남편이 생전에 자주 흥얼거리던 트로트 노래,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노래 연습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카페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순간 움츠러들었죠. 둘째 아들 승호였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사느라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눈길이 내 옆에 앉아있던 이호철 씨를 스치고 나를 향해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그 안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노래 배우는 거야. 친구, 따라, 그냥. 내 변명조차 초라하게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데서 남자랑 웃고 있으면 좋아요? 그 말에 내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아들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였죠. 이호철 씨도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그날 봄볕보다 더 따뜻했던 마음이 차가운 바람 한 줄기에 흔들리고 말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승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 아이가 화낼 만큼 나는 무례했던 걸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늘 누군가의 역할에 맞춰 살았고 내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노래 연습실에 다시 갔습니다. 잠시 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호철 씨는 조용히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괜찮으셨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혼자 생각 좀 했어요. 그럼 더는 도망 안 가실 거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번엔 내 마음부터 잘 붙잡아 볼게요. 승호가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승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은 안 해도 짐작은 갔죠. 엄마가 외롭다고 해도 이제 와서 누굴 다시 만나는 건 아들 눈엔 그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도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이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망설이던 그 애가 받아주는 소리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승호야, 그냥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말을 꺼내는데 꽤 용기가 필요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로 살기 전에 정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혼자 울고 웃고 살아가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 엄마 진심으로 아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응, 서두르지 않지만 내 마음을 소중히 다뤄주는 사람이야. 아들의 숨소리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 알겠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그 말에 나는 아주 오래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나로서 인정받는 순간 큰 숨을 쉬었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호철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날 연습실이 끝나고 우린 같은 방향으로 걸었죠. 아니요. 그냥 집에서 대충. 그럼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도 아닌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맙게 들리더라고요.
작은 국수집에 들어가 단출한 식사를 했고, 식사 후엔 근처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부드러웠고 바람은 가볍게 머리카락을 스쳐갔어요. 조용히 나란히 걷는 일. 그게 어쩌면 우리가 놓쳤던 가장 큰 위로였는지도 몰라요. 정희 씨는 참 묵묵한 분이에요. 그게 저는 참 좋아요. 호철 씨의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군가가 내 조용함을 지루함이 아니라 좋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사랑이 피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저 이런 시간 참 오랜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호철 씨가 가만히 웃었죠. 저도요. 서로에게 늦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는 걸 보며 걸었어요. 어느덧 오후 햇살이 둘의 발끝을 같은 방향으로 비추고 있었죠. 정희 씨, 오늘은 얼굴이 참 환해요. 좋은 일 있으세요? 노래 연습실의 미숙 언니가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괜히 머리를 넘기며 대답했죠. 그런가요? 뭐, 별일 없어요. 친구 명순이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요즘 나는 달라졌으니까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확신이요. 호철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신중해요. 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 주는 그 배려가 더 깊이 마음에 남아요. 그날은 노래 연습실이 끝난 후 호철 씨가 나를 데려다 줬어요. 멀지 않은 거리지만 그냥 혼자 걷는 것과는 달랐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하려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에 음악회 하나 있는데요. 혹시 같이 가주실래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일이 이렇게 설레는 일이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갈게요.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아주 오랜만에 여자 사람 정이었어요. 음악회장에 들어서자 내 심장이 조금씩 뛰었어요.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고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옆자리 호철 씨가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정희 씨. 그 작은 손길에 내 마음은 살짝 녹아내렸죠. 처음에는 음악에만 집중했는데 점점 그의 숨결과 작은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와 함께 듣는 이 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이렇게 좋은 음악 함께 들을 수 있어 감사해요. 내가 작게 말했을 때 호철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정희 씨가 함께 해주니 더 좋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박수 소리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로의 눈에서 어색함도 부담도 없이 그저 진심만 느껴졌죠.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은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잠들었어요. 오랜 시간 멀어진 우리 가족.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아들이 사는 집에 가보기로 했죠. 초조한 마음에 손이 떨렸지만 문을 두드리자 곧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짧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게 남았죠. 나도 많이 미안했어. 서로 오해가 컸던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사이에 조금씩 벽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며칠 후엔 딸과도 전화로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서운했지만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딸도 눈물이 맺혔다고 했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호철 씨와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죠.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따뜻한 축복을 전해주었어요. 아들도 딸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고 서먹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정희 씨, 저와 함께 늙어가 주세요. 호철 씨의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맺혔어요. 네, 함께 걸어요. 그날 밤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깊게 새겨졌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아침,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은 때론 달콤했고 때론 낯설었어요. 호철 씨는 아침마다 내 커피를 챙겨주었고 나는 그의 신문을 펼쳐주었죠. 아들이 내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랑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딸도 비슷한 마음을 전했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내 선택에 후회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가족과 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음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호철 씨 사이에서 나는 가끔 갈등의 중심에 섰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때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과 호철 씨가 처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날,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호철 씨가 조심스레 말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나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기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호철 씨도 나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정희 씨, 우리 함께 여행 가요. 그 말에 나는 설레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걸맞은 새로운 도전이어야지.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우리 가족은 따뜻한 햇살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호철 씨와 결혼 후 나는 정든 내 집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호철 씨가 살던 큰 집으로 이사했다. 엄마, 집은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웠다. 호철 씨는 내 집이니 우리 둘이 편히 살자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호철 씨 집은 크고 안정적이었다. 그 점만큼은 분명 감사했다. 하지만 내겐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여긴 좀 너무 넓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호철 씨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이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처음엔 그 말에 힘을 얻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가 다르게 쓰는 공간과 습관이 자꾸 부딪혔다. 나는 부엌에서 무심코 호철 씨가 쓰던 찻잔을 옮기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찻잔인데 그의 한마디가 무겁게 다가왔다. 호철 씨는 TV 리모컨 위치, 침대 방향, 하나하나 자신의 방식대로 하길 바랐다. 나는 내 방식대로 생활하고 싶었지만 그가 불편해할까 봐 참았다. 왜 내 공간에 와서 내 방식을 바꿔야 해? 속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는 꾹 참았다. 그렇게 작은 갈등들이 모여 눈치 보며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호철 씨, 우리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안 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정희 씨. 우리 집이니까 함께 만드는 거죠. 그 말에 내 마음 한쪽이 서서히 풀렸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우리도 천천히 배워가야 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많았다. 서로 사랑하며 지내려 애썼지만 경제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호철 씨는 나보다 훨씬 적은 연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나는 남편이 남긴 재산과 내 자산을 지키려는 마음이 컸죠. 정희 씨, 우리 조금 더 아껴 써야 하지 않을까요? 호철 씨의 말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이런 경제적 부담이 재혼 가정의 불화를 불러온다는 걸 경계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엄마, 혹시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건 아니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돈 때문에 사랑이 변하진 않아.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선 재혼 가정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죠. 호철 씨와 나는 재정 문제로 한동안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서로의 경제 상황과 가치관이 달라 말다툼이 잦아졌죠. 정희 씨,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린 같이 사는 가족 아니에요. 호철 씨의 목소리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나는 진심으로 생각했죠. 우리 모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호철 씨도 자신의 부담과 걱정을 털어놓았죠. 서로의 입장을 듣고 나니 경제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닿게 만드는 벽임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믿고 함께 해결해 가요. 이후 우리는 가계부를 함께 쓰고 필요한 지출과 절약할 부분을 함께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호철 씨는 작은 사업 아이디어를 내며 나도 투자와 관리를 도우며 서로 힘이 되어 주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 경제적 갈등을 극복해 나갔어요. 호철 씨와 나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가끔은 그게 너무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정희 씨, 오늘 왜 그렇게 늦게 돌아왔어요? 호철 씨의 걱정 어린 말투에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나는 나대로 호철 씨가 내 일상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게 조금은 답답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좀 가질 자유는 없나요? 속으로 되뇌었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서로를 위한 관심인지 넘어서는 간섭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우린 어떻게 하면 서로의 공간을 지킬 수 있을까? 밤마다 고민에 잠기곤 했죠.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호철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호철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죠.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죠. 서로의 일정과 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다가가기로 했어요. 조금씩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여유가 생겼어요. 사랑은 가끔 경계를 그어줄 때 더 깊어진다는 걸 나는 배웠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채워졌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이 들수록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자식들도 세상도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린 것처럼 볼까봐. 하지만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걸 그 사람을 만나고서야 알았어요. 물론 갈등도 있었죠. 재산 문제, 자식들의 시선, 그리고 서로의 익숙한 생활 방식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이 선택을 한 거라고요. 서로에게 간섭도 하고 가끔 서운한 말도 내뱉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곁에 누가 있다는 것.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재혼해서 그래도 참 다행이었다고. 그리고 은은하게 행복하다고요. 젊은 날의 사랑은 마치 봄비처럼 갑자기 쏟아지고 그 감정에 휩쓸리기 바빴죠. 그때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가끔은 그 뜨거움이 서로를 데우기보다 태워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의 사랑은 다릅니다. 조급하지 않고 확신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표정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죠. 호철 씨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내리다 말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은 바람이 좀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봄이 한 번 더 피어난 듯 했어요. 젊은 날 같았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했을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품어줄 만큼 충분했거든요. 우린 더 많이 바라지 않아요. 서로를 바라봐 주는 하루면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그제야 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고 서툴지만 노년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아닌 쉼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몇 살이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